재혼 후 하루 3번, 일주일 내내 20일에. 저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죠. 요양원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에 들어서니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모습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나 봐요? 돌아보니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얼굴에 웃음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세요? 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문태수라고 합니다. 택시를 몇십 년 몰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문태수? 이름도 정겨웠어요. 저는 오선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힘드실 텐데.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일보다는 보람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문태수는 말이 참 많았어요. 택시기사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재미있는 손님들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배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오선이님, 검진 준비해주세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일어나려는데 문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과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문태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말하는 모습, 웃는 모습,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모습.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런 작은 만남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까? 요양원에서도 웃긴 하지만 그건 일하면서 짓는 웃음이거든요. 오늘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문태수는 과연 연락을 할까 싶었는데 이틀 후에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만난 문태수입니다.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 문자를 받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다행히 별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태수 씨는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어요.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편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이렇게 작은 안부 인사로 시작된 우리의 연결고리.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문태수와의 문자가 오가기 시작한 후로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중에도 휴대폰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도 창밖 풍경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안부였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해 준다는 것, 이런 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요양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문태수의 문자를 받고 저는 하루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김할아버지가 오늘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세 그릇이나 드셨어요. 그러고는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선희 씨 손맛이 정말 좋은가 봐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은퇴 후 새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이야기. 문태수는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문자와 가끔씩 만나는 시간이 이어졌을 때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저희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로만 이야기하기엔 아쉬워서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그 다음엔 공원을 산책하면서. 문태수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바로 알아채고 무거운 건 들어주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차도 쪽으로 서서 걸었어요. 선희 씨,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이런 말을 하는 문태수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은 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였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든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선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요. 물론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외롭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중함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만났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태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봐요. 문태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는 간단하게 했어요.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구청에 가서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큰 결혼식이나 피로연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나이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들에게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문태수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둘 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너무 성급한 건 아니고요? 아들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 엄마도 충분히 생각해 본 일이야.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문태수의 딸인 지연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는 축복해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선희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지연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거를 시작한 건 혼인신고 한 달 후였어요. 문태수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 집이 조금 더 넓었거든요.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도 간단했습니다. 첫날 밤 문태수의 짐들이 제 집 곳곳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4년 만에 다시 누군가의 물건들이 제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화장실에 남자용 세면용품이 놓여 있고 옷장에 남자 옷들이 걸려 있는 모습.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맞춰갈게요.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문태수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생활했거든요. 화장실 사용 시간, 텔레비전 채널,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며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생각보다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태수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양보해주고, 설거지나 청소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선희 씨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집안일까지 다 맡길 수는 없죠. 이런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집안일이 온전히 제 몫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태수가 이미 커피를 끓여놓고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하면 하루가 개운하잖아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누군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시작이 가벼워졌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퇴근길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혼자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태수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선희 씨가 만들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뉴스를 보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문태수는 택시기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서인지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추억,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선희 씨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 안 하셨어요? 그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지금 요양원에서 하시는 일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문태수를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갔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알아가고 작은 습관들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문태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저녁에 독서하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재혼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태수는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고집 센 남자가 아니었고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평온함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저희 나이에 큰 변화나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잠들던 그 밤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문태수의 짐을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하루였죠. 설거지를 함께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중이었어요. 문태수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과 함께 문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지 손에 굳은 살이 있었죠. 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문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킨십인 줄 알았어요. 부부가 된 이상 이런 정도의 친밀감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문태수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선희 씨, 문태수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태수 씨, 제가 조금 머뭇거리자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저희 이제 부부잖아요. 저는 선희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하면서 문태수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부부가 되었으니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렇게 적극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태수의 열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마치 젊은 신혼부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6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저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의 친밀함이 그리웠던 것처럼 문태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문태수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표정이 있었어요. 만족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놀랐을 뿐이었어요. 저도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비록 예상보다 적극적이긴 했지만 문태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저 표현 방식이 좀 강렬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태수는 이미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평범한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문태수의 그런 모습이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요양원에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정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선희야,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자 언니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새 남편이 생각보다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재혼하고 나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서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정자 언니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문태수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샀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뭔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태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태수 씨는 뭐 하셨어요? 근처 공원 산책하고 텃밭 좀 돌보고 왔어요. 선희 씨 올 때까지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태수가 말했어요. 선희 씨, 혹시 제가 어젯밤에 너무 성급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문태수도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다행이에요. 선희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어요. 문태수의 표정을 보니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부부니까요. 제 대답에 문태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감았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태수는 어젯밤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열정적이었죠. 선희 씨를 만나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문태수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꽉 안았어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놀라면서도 문태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외로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왕성한 정도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문태수의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시간. 거의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에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예측 가능해지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문태수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일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남편의 사랑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민한 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어떤 날은 문태수가 하루에 2번씩 저에게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럴 때면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거절하지는 못했어요. 첫 딸이니까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새로운 부부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사나?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누구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사적인 일이니까요. 그래도 문태수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했어요. 애정 표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 해주겠다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서 사와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남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태수의 적극적인 모습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조금 강렬할 뿐이라고 여겼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문태수가 꼭 저에게 말했어요. 선희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선희 씨도 행복하시죠?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비록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적응해서 더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죠. 문태수의 열정도 차츰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문태수의 적극적인 모습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저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요양원 아침 준비를 해야 해서 알람을 일찍 맞춰뒀거든요. 조용히 침실을 나가려는데 문태수가 눈을 떴어요. 벌써 일어나세요? 네,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더 주무세요. 그런데 문태수가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선희 씨, 문태수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타는 듯한 톤이었죠. 태수 씨, 제가 준비해야. 조금만요. 정말 조금만. 문태수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며칠 동안 못 본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저는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선희 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문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급했어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 해요. 물론이죠. 빨리 준비하세요.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 뭔가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문태수의 그 간절한 표정,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 모습, 이상했어요. 어젯밤에도 함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선희 씨, 점심 드셨어요? 집에 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평소와 똑같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을까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또 문자가 왔어요. 언제 집에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자를 받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태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태수 씨는 뭐 하셨어요? 선희 씨 생각하면서 시간 보냈어요.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문태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꽉 안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먹으면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문태수가 자꾸 제 손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런 스킨십이 평소보다 잦았어요. 선희 씨,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봤잖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문태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태수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어요. 선희 씨, 또 그 목소리였어요. 아침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어요.
간절하고 애타는 듯한. 지금요?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침에도 그랬는데 또 그런 걸까요? 하지만 문태수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문태수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지금 바쁘세요? 점심시간이에요. 왜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점심시간에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전화가 신경 쓰였어요.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지만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태수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오늘 하루 너무 길었어요. 선희 씨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문태수가 소파로 와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말이에요. 선희 씨,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냥 선희 씨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문태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희 씨, 또 그 목소리였어요. 하루에 벌써 세 번째였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시간 전화로 한 번, 지금 또 한 번.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계산이 스쳤어요. 하루에 세 번이면, 잠깐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침에도 그랬고, 점심시간에도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걸었고, 저녁에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문태수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일 텐데. 괜찮아요, 선희 씨. 피곤하시면 그냥 쉬어요. 문태수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배려하는 목소리였지만 아쉬운 듯한 표정도 함께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국 저는 또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세 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요?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하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마치 식사 시간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사랑하는 남편이 애정을 표현하는 건데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 전화, 그리고 저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선희 씨, 제가 너무 과한가요? 어느 날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하루 세 번.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건 너무 사적인 문제라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어요.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문태수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루 세 번. 거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가끔은 문태수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선희 씨, 제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귀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귀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 요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을 때는 더 그랬어요. 몸이 피곤한데도 문태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하루 3번이라는 숫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어요. 마치 일정표를 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계속 문태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떤 날은 문태수가 더 간절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선희 씨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꽉 안을 때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을 웃어넘기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 3번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문제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독특한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확히 7일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점심시간 즈음, 그리고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문태수가 저를 붙잡았고, 점심시간에는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떠올랐어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됐어요. 하루 3번, 일주일이면 7일, 3 곱하기 7은 하루 3번이면 일주일에 21번이잖아.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21번. 이 숫자를 실제로 입에 담고 나니 충격이었어요. 일주일에 21번이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문태수를 보니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 68세 남자가 일주일에 21번씩 그런 걸 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64세인데 이런 속도를 따라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동안은 하루하루 넘어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냥 하루 3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치를 통계로 내고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21번.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젊은 신혼부부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 일주일에 21번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다음날 요양원에서 일하는 내내 이 생각뿐이었어요.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다녔어요. 21번. 정자 언니가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이야, 요즘 뭔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64세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체력 저하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문태수의 요구에 응답하고 이런 생활을 일주일간 지속하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했구나. 이제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지, 왜 요양원에서 일할 때 평소보다 더 지치는지.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문태수가 다가왔어요. 선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리 오세요. 평소와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도 했고
점심시간에도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고 지금 또 하자는 거예요? 문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6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왕성해 보였어요. 마치 젊은 남자 같은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대단한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편을 미친이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21번이면 미친 거 아닌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 맞잖아요. 선희 씨? 문태수가 제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 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미친 남편.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생각할수록 맞는 표현 같았어요. 그날 밤 문태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친 것 아닐까? 68세에 이런 정력이 가능한 건가? 선희 씨, 정말 행복해요. 문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당신은 행복하겠지. 하루 3번씩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문태수에게 화가 났어요. 다음 날부터 문태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랑스럽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저를 깨우는 것도 이제는 귀찮았어요. 점심시간 전화도 부담스럽고 저녁에 다가오는 모습도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에 21번.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앉아서 쉬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선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금 피곤해서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하루에 3번씩 저를 원해서 몸이 힘들어요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마치 약 먹는 시간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정말 미친 것 같다. 혼잣말이 또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68세 남자가 64세 아내에게 하루 3번, 일주일에 21번씩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정상적일 리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문태수가 다가왔어요. 선희 씨, 그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짜증이 났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태수 씨, 조금 피곤해서 처음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 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아, 그래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문태수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떻게 될까? 과연 문태수가 오늘 저녁 거절당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미친 남편이라는 생각은 이제 제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일주일에 21번. 이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어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이야,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 둘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무슨. 얼굴이 완전히 상했잖아. 혹시 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자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지만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진짜 걱정될 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적인 일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인데. 하지만 정자 언니의 걱정하는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대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언니, 사실은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정자 언니가 좀 더 가까이 와서 앉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 재혼하고 나서 좀 힘들어요. 힘들어? 무슨 일인데? 남편이 때려? 정자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그 반응을 보니까 제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머뭇거렸어요. 아, 너무 뭔데? 시원하게 말해봐. 너무 자주 원해요. 겨우 이 말을 꺼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64세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자주 원한다고? 얼마나 자주? 정자 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었어요. 하루에 3번, 3번이라고? 정자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3번이면 아침, 점심, 저녁? 네, 거의 매일. 정자 언니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선이야, 그거 이상한 거야. 우리 나이에 하루 3번은 말도 안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역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엔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젊은 사람도 힘들 텐데. 그걸 어떻게 매일 감당해? 정자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주일에 21번이에요. 제가 계산한 숫자를 말하니까 정자 언니가 더 놀랐어요. 뭐, 21번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정자 언니도 미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럼 싫다고 말하지 그래. 어떻게 말해요?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정자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참고 버티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마치 번개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참고 버티는 거. 제가 중얼거리니까 정자 언니가 더 확실하게 말했어요. 맞아.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계속 그럴 수 있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야. 욕심. 이 단어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문태수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선이야, 넌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일방적으로. 정자 언니의 말이 계속 가슴에 박혔어요. 희생. 일방적인 희생.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꺼내기가. 말을 해야 해. 이대로 가면 내가 먼저 쓰러져. 정자 언니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봐봐, 벌써 이렇게 야위었잖아. 몇 달 더 이러면 진짜 큰일 날 거야.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옷이 헐렁해졌고 기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죠? 너무 많이 원하니까 좀 줄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못해? 부부끼리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아. 정자 언니의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웠어요. 선이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용기야.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용기.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문태수의 마음만 생각했지, 제 자신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람인데 제 기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해. 결혼은 한 사람이 희생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야. 정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혹시 다른 부부들은 어떤가요? 우리 나이에 하루 3번? 말도 안 돼.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많은 거야. 정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역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너희 남편이 특이한 거야. 아니,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거지. 이상하다. 정자 언니도 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빨리 해결해야 해. 정자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심각성을 더 느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말해볼게요. 그래, 꼭 말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일을 시작했는데 머릿속은 온통 정자 언니의 말로 가득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참고 버티는 거야.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버텨왔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정말 말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문태수가 이해할까? 내가 참고 버티는 거야. 정자 언니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버텨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겠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밤 정말로 용기를 내서 말해볼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태수가 평소와 똑같이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어서 와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똑같은 인사, 똑같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마음으로 문태수를 바라봤어요. 정자 언니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괜찮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늘은 정말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먹는 동안에도 문태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만든 반찬을 칭찬하기도 했어요. 선희 씨 손맛이 정말 좋아요.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문태수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랑의 방식이 이렇게 힘들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김없이 문태수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선희 씨,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동시에 오늘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 씨, 저도 문태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네, 왜요? 문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문태수가 좀 더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사랑은 고마운데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문태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힘들다고요? 무엇이요?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문태수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과했나요? 네, 조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하루에 3번은 너무 많아요. 이 말을 하자 문태수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선희 씨가 힘들어 하시는 줄. 문태수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문태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사실 전 아내와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문태수가 전 부인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전 아내도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문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사랑하니까 자주 함께하고 싶은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문태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저를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해졌고 문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 동안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어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선희 씨를 더 사랑하고 싶었고, 하지만 그 방법이 똑같았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문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문태수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말 안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전 아내처럼 피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고, 아, 그랬구나 싶었어요. 문태수는 제가 거부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문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그 외로움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문태수의 행동이 이해됐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놓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희 씨를 잃을까봐 더 간절했나 봐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선희 씨를 힘들게 했네요. 문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태수 씨, 저는 문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태수 씨와 함께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문태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사랑에 서툰 거였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만 앞선 거죠. 맞아요. 저는 정말 선희 씨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문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태수가 미친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사랑에 서툰 남자였던 거예요. 선희 씨,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선희 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게요. 제 욕구보다는 선희 씨가 편안해하는 걸 우선으로 할게요. 이런 약속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문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문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의 21번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 대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요?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말이에요. 횟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그동안 양만 생각했지, 질은 생각 못했네요. 대화도 더 많이 나눠요. 함께 있는 시간을 항상 그런 걸로만 채우지 말고. 네, 그럴게요. 선희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문태수도 약속대로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냥 제 옆에 누워서 손만 잡고 있었어요. 선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진심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태수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 3번이라는 무시무시한 패턴은 사라졌어요. 대신 우리는 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선희 씨, 오늘 요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오늘 제가 만든 미역국을 보시더니 돌아가신 부인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하루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런 대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다른 쪽으로 흘러갔었으니까요. 문태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옛날 택시 손님이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병원에 다니시는 할머니셨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모셔다 드렸거든요.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네요.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됐어요. 문태수의 과거 이야기, 택시 기사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서로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선희 씨, 혹시 오늘 피곤하세요? 조금 피곤해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고마워요. 이제는 서로의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고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요구하거나 무작정 참지 않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밀한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서로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어요. 선희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태수 씨는요? 저도 좋아요. 그럼 함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함께 하니까 더 좋았어요. 몸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고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기운이 있었어요.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정자 언니가 말해줬어요. 선이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뭔가 해결됐나 봐? 네, 언니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다행이다. 역시 말을 해야 해. 정자 언니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만약 그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문태수의 딸인 지연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선희 어머니도 계시네요. 지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와? 문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뭔데? 앉아서 말해봐. 사실은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요. 내 건강이? 네. 요즘 아버지가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주변에서들 말하더라고요. 혹시? 지연이가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혹시 뭔데?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나이에 맞지 않게. 아,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지연이는 아버지가 젊은 에너지를 보이는 걸 보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던 거예요. 지연아, 걱정 마. 아빠는 건강해.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지연이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지연아, 사실은 문태수가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가 처음에 좀 과했어. 선희 씨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지. 과했다는 게 뭐예요? 너무 자주 선희 씨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문태수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연이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좀 그랬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는 정말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랑 함께 지내시면서 너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지연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지연아, 이제는 서로 잘 맞춰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문태수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두 분 다.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해가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도 우리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몇 번을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느냐였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몇 번 안부를 묻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선희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문태수가 말했어요. 저도요.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서로 마음을 알게 되니까. 맞아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이가 됐어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이가 된 거죠.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참는 것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티는 것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말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혼자 참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문태수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고요. 용기를 내서 말한 덕분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을 말이에요. 21회보다 중요했던 건 말을 꺼낸 용기였습니다.